금요일까지 풀어오실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어디 보시면 되냐면, 81쪽에 60-1번 좀 보실래요? 이게 사실 비원에서도 있었던 그림인데, 요거 60-1번, 60-1-1번 하고, 62-1번까지 하면 시간이 다 갈래나? 하여튼, 60-1번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 81쪽 60-1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로 2-1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림인데, 우리 흔히 이제 상등분점과 이등분점이 같이 삼각형의 두 변위에 각각의 한 변씩 정해가지고, 한 변에는 중점 표시하고 다른 한 변에는 상등분점을 표시해서 우리가 선분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그림이 이제 보통 주어질 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선생님이 그 문제의 그림에서는 여기는 이등분점, 즉, 한 변의 중점하고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제 끝났잖아요. 아마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그림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색달라지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다거나 해가지고, 자, 여기는 이 점하고 이 점까지 연결을 해서 문제를 조금 만드는 것도 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근데 이제 뭐 비원에서 이제 나왔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면은 닮은 삼각형이 이제 두 쌍이 이제 겹쳐 있는 그림으로 조금 보고 문제를 풀었던 게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실제로 여기는 D가 이제 AB 중점이고 EF는 AC의 3등분점이지만 여기 E라는 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은 내가 A에서 F까지만 이제 선분을 놓고 봤을 때 E라는 점이 AF의 중점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중점끼리 연결한 선분이 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얘네들은 닮은 비가 1대2짜리 삼각형이지 ABC 내부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닮은 비가 1대2짜리 삼각형 ADE하고 ABF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여기요. 자, 이렇게 CDE라는 삼각형하고 여기 만나는 점 뭐라고 되어 있냐? G라고 되어 있구나. 자, 여기 CDE라는 삼각형하고 CGF라는 삼각형이 또 닮은 비가 1대2짜리 삼각형이 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자, 이렇게 여기는 F라는 점은 C2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C2의 중점이 F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기 있는 중점끼리 연결한 선분이 이렇게 존재했었으니까 얘네들이 평행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점에서부터 평행하게 선분을 그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닮은 비가 1대2짜리 삼각형 한 쌍이 더 겹쳐져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평행선들, 이 삼각형 내부에 그어진 중점과 중점 또는 중점과 삼등분점을 연결한 이런 선분들의 길이의 비율이 반드시 어떻게 정해지냐면, 자, GF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GF랑 D2의 길이의 관계가 닮비가 1대2짜리 삼각형의 대응변이기 때문에 2A고요. 자, 그럼 D2의 길이가 2A라고 하면은 자, BF의 길이는 여기는 주황색 AD2하고 ABF의 관계에서 몇 A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4A자. 자,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잘 따지시면 돼요. 그냥 4A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만 잘 따지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삼각형 내부에 해당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이런 식으로 닮은 비가 1대2짜리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겠니 하고 유도를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뭐 학교 내신 때는 이 정도를 그냥 통으로 그냥 그림 계속 이제 대표 그림처럼 보고 들어가서 좀 외워서 이제 좀 들어가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을 좀 확정한 게 62-1번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하고 이제 금방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하고 우리 좀 쉬는 시간 좀 브레이크 가지시다. 자, 그리고 이제 61-1번 그림도 사실 비원에서 한번 했었던 건데 보통 요거 아직 보조서 긋는 게 조금 좀 불편하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D, A, 여기 뭐라고 돼 있냐? F,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그림 보면서, 여기 A구나. 여기 B구나. 자, 이렇게 이제 사실 뭐 A, B, C에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는데, 보통 DF, B라는 삼각형에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림 그냥 다시 그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러분들 어차피 책 있는 그림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여기는 이제 D, B의 중점 A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선을 긋는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
A에서 C까지 선을 그었을 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아지게 지금 선을 긋는 거예요. 선생님 그림 그림상에서는 좀 더 길어 보이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16이라는 걸 이용해서 BC 길이 구해봐라라고 이제 시키는 건데 보통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삼각형 닮은다는 에서 이제 문제풀이 한 90% 선생님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닮은 삼각형을 찾아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조사를 한 다음에 다른 대응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 이런 과정을 흘러간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닮은 삼각형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조선을 자 이런 이제 여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선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 이게 중점 같은 데들 또는 선동분점 같은 데들, 그럼 또는 몇 대 몇이라고 비율을 끊어서 정확하게 문제에서 알려주는 그런 지점에서부터 삼각형 내부 또는 바깥변에 평행하게 보통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비원 설명할 때는 보조선 긋는 요령을 글로 다 적어드렸는데 항상 이제 좀 그게 뭐 다 적은 거를 이제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양 보면서 본인이 좀 느끼셔야 돼요. 여하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것만 좀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도형의 바깥 부분에서요. 이제 바깥 부분에서 이제 선분의 비율을 알 수 있게 하는 점에서부터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써드리긴 할게요. 여기서부터 보조선을 긋기. 이제 보조선은 보통 평행하게 어떤 선분에 평행하게 좀 그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적어달라고 하면 이 정도는 적어줄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거를 그냥 그림에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적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긋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위치들에서 닮은 삼각형 또는 합동인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이제 닮은 삼각형 또는 합동인 삼각형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그어서 우리가 뭐 억과 막꼭지가 이런 거 알 수 있고 최소 얘네들은 닮음인 거죠. 근데 A2랑 EC의 길이까지 같으니까 자, 여기는 이 그림에서 합동인 건데 그림의 모양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이제 만들 때 닮음인 삼각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조금 더 문제가 계산할 게 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합동인 삼각형을 찾으시고, 자, 여기서, 자, 여기 닮은 삼각형이 사실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에 생기거든요. A, 2의 길을 내가 A라고 하면은 DA2와 DBF가 닮음비가 1대2니까 여기 있는 16자리가 2A이고, 자, 얘네들이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일치해서 여기도 이제 A라고 하셔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뭐 기본적인 보조선 그려서 이제 같은 또는 이제 비율이 성립하는 선분을 이제 찾는 게 이제 목적인 건데 좀 자세한 얘기는 뭐 다른 영상에서 하긴 뭐 다른 수업에서도 저번 수업에서도 하긴 했고 한 이 정도만 얘기해도 뭐 여기에 해당 관련된 문제들은 풀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 좀 중요한 게 62번, 63번 뭐 이런 거니까 이제 그건 조금 있다가 좀 끊고 난 다음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내신에서 종종 그냥 난이도 한 중상짜리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시험 때 이제 적당히 이런 그림들처럼 좀 외워서 들어가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62-1번 그림은 선생님이 지금 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제 그림 다 안 그렸거든요. 일부러 그림 다 안 그렸고 보통 얘네들이 이제 D2라고 그러고 문제에서는 여기가 지금 P죠. 자, 선생님 여기서는 이제 62-2번이랑 그 63번까지 풀 수 있게 다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사실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그리면은 62-1번 그림이나 60-1번 그림은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차이냐면은 여기서 A에서 E까지 선분을 그었냐 안 그었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따지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선분을 그었냐 안 그었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 딱 요거 하나 더 그었다고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물어볼 게 많아지는 것 뿐이죠. 네, 저 하나 더 그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위치에 선분을 이제 그어서 자,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제 조금 문제에서 보통 보면은 자, 이렇게 A2하고 여기는 BF에 교점을 지금 Q라고 한 거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BQ, PQ, 그다음에 여기 BP, PQ, QF의 길이의 비율을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런데 원래 여기 이렇게 빨간 선 안 그었으면
BP하고 이 PF는 길이가 원래는 어땠을까? 빨간색 긋기 전에. 자, BP의 길이하고 PF는 어땠을까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 지금 위에 똑같이 이제 3등분점과 중점을 이용한 건데, 네, 그쵸. 똑같았을 거예요. BP하고 PF의 길이가. 자, 그러니까 BP하고 PF의 길이는 똑같았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성분의 길이를 제가 이렇게 빨간 선 그어서 이제 PQ하고 QF로 쪼개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뭘 찾으셔야 되냐면, 아까는 이제 닮은 삼각형, 저렇게 닮은 비가 1대2 삼각형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겹쳐 있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좌우로 여기는 BFE하고 BPD, 그 다음에 CAD하고 CFE가 서로 닮은 비가 1대2짜리 삼각형이 서로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A라는 선물이 더 추가로 그어져 있냐고 그림에 굳이 다른 점을 더 찾자라고 그러면은 놓여져 있는 위치가 좀 이 그림이 마치 회전하고 뒤집어진 그림이 이런 그림인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선분의 길이 비율 있잖아요. 1대2, 4, 뭐 이런 거는 여기서는 그래서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면 이렇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A라고 했을 때 여기는 FE가 2A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괜찮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A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 AP의 길이는 3A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여기 있는 이 그림으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특별하게 하나 더 찾을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A에서부터 E까지 선분을 그음으로 인해서 닮은 삼각형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여기 한번 이 위치 한번 보세요. 어차피 여기 있는 우리가 AD하고 EF는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빨간 선물을 더 긋게 되면 이 위치에서 닮은 삼각형이 한 쌍 더 생깁니다. 이 그림은. 자,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못 알아본 거 없겠죠? 그럼 여기까지 못 알아본 거 없으면 여기 파란색으로 우리 표시해 놓은 삼각형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자, 이제 선생님 표시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파란색 삼각형의 닮은 비 알 수 있어. 몇 대 몇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3대 2겠죠? 여기. 2에 2, 3에 여기 대응변이 될 거잖아. 2대 3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통하냐면,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자, PQ 대 QF도 서로 이 파란색 삼각형의 대응변이기 때문에 2대 3이라는 비율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내가 2B라고 하면 여기를 3B라고 하셔야겠죠. 그럼 여기를 몇 B라고 할 거냐는 거지, 나는. 그렇죠?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5대 3대 2라는 쇄변의 길이비가 맞춰지고요. 자,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과정들이 지금 여기 다 녹아 있거든요. 지금 이 그림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원래 빨간 선은 없었으니까 다시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60-1번하고 62-1번이 그림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되게 여기 선 하나 더 그어있다고 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 같은 구조에서 나온 건데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냐 안 그어져 있냐 그런 차이인데 좀 학생들이 처음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위 삼각형들을 한 쌍 더 찾아서 60-1번보다는 한 쌍 더 찾아가지고 이제 선분의 기대비를 이렇게 표시하시면은 아마 여기 62-2번부터 63-2번까지는 다 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63번 그림은 이렇게 그어진 성분이 아예 안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3번 그림들은 이런 게 없는 거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63번 그림이랑 62번 그림이랑. 자, 이렇게 지우면 63번 그림. 그래서 이제 여기 64-1번도 좀 봅시다. 64-1번 이제 좀 그림을 좀 보시면은 64-2번을 해볼까? 자,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봤었던 그 사다리꼴 내에서 이제 평행선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평행선이 내부에 딱 한 개만 그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이제 이렇게 평행하지 않은 두 선분의 사등분점을 이용을 해서 사다리꼴 내부에다가 평행선을 한 두세 개 이상 그어 놓는 거거든요. 자, 뭐 사등분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뭐 어렵진 않은데, 자, 이것도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저는 사다리꼴 내부에다가 우리 평행하지 않은 선분 하나 찝어가지고 그것과 평행한 선분을 내부에 그어서 평행사변형과 닮은 삼각형으로 쪼개서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거 하면은 이게 지금 평행선이 지금 뭐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뭐 100개가 되든 문제가 다 풀려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문제가 조금 까탈스럽게 나오면은 이런 거 이제 그림 땡땡땡 해놓고 생략해놓고 자, 이 안에다가 100개 그었다고 우리가 성분을 100등분 해가지고 안에다가 한 99개의 평행선을 그었다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겁나 이제 크게 그린 다음에 이게 생략을 해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평행사변형과 닮은삼각형으로 좀 나누기 시작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왼쪽 부분에 닮은삼각형이 총 몇 개가 겹쳐져 있는 이렇게 선이 지금 표시하는 거 보면 좀 눈치채겠지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겹쳐져 있는 거야. 왼쪽 부분에. 그러면 이게 네 개의 삼각형의 닮은비가 각각 비율을 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우리 닮은비를 좀 낼 수 있으니까 1대 2대 3대 4? 요거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마주보고 있는 이 평행선들끼리의 비율이 자, 여기서 이제 A, 2A, 3A, 뭐 4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용하시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이제 TU의 길이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18이고 여기도 이제 지금 다 여기가 평행사변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이 평행선들의 길이는 오른쪽 세상에 있는 평행선들의 길이는 다 일치하겠죠. 자, 이런 것들만 이용해도 이제 문제는 다 풀어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 내부의 평행선을 구하는 거는 거의 다 선진 같은 경우 이런 그림으로 좀 풀이를 유도를 좀 해요. 자, 그래서 이제 87쪽에 이제 72-1번 같은 거 보면은 자, 이게 저번에 한번 비원에서도 설명했을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72-1번 같은 거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어도 얘네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어도 사실 FG의 길이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좀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AB하고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BC의 길이 알려주고요. BC의 길이는 전혀 FG의 길이를 구할 때는 쓰이지 않으니까 표시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점 G가 무게중심이라고 그랬고요. 그럼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지나는 이제 중선을 그리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꼭지각에서부터 그리면 반드시 이제 이 밑변은 수직 이등을 하긴 하겠죠. 역시나 FG의 길이를 구하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자, 아무튼 자, 중선을 3개 그어놓은 겁니다. 여기 중선을 3개 그어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표시를 한 거고 이제 중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무게중심 표시를 하고 여기는 중선과 중선이 이제 변에 닿는 지점들은 다 문제에서 별 표시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 중점과 중점끼리 선분을 연결했으니까 자, 이렇게 여기는 D2라는 선분과 그 다음에 BC라는 선분은 서로 평행하다. 이것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FG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를 선생님은 A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A라고 놓을 텐데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자, 이 A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뭐 하나 딱 띄워가지고 여기랑 닮음일 것 같은 거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DFG하고 G 여기 H라고 그랬나 문제에서 GHC가 서로 닮음인 거 인정할 수 있죠? 닮음비가 몇 대 몇이라고 설명해야 될까? 우리가 중선과 무게중심의 관계를 이용하면 그렇죠? 2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우리가 중선은 우리가 무게중심에 의해서 꼭지점에서부터 2대 1로 쪼개지잖아. 재훈이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CG 대 DG가 무게중심과 중선의 관계에 의해서 2대 1로 쪼개지는 걸 이용하시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A면은 여기랑 대응변에 해당하는 GH 길이가 2A. 자, 그런데 여기는 G랑 그리고 A랑 H를 연결하는 이 선분도 무게중심과 중선의 관계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무게중심과 중선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었던 지식들과 결합해서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는 FGH 대 GA의 비율도 그러면 1대2, 즉 2배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GA의 길이가 4A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A니까 그 중에서 A를 뺀 AF가 3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FG 대,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AF 대 FG 대 GH 비율을 이렇게 재면은 3대 1대 2가 됩니다. 이게 보통 그래서 이렇게, 자, 중선 하나 찍 그어놓고, 우리가 중선의 한가운데거든요. 여기 F가. 결과적으로 보면 AF랑 FH가 3A니까 서로. 그러니까 F가 이제 이렇게 AG의 한가운데, 여기 AH라는 중선의 한가운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선의 중점과 무게중심을 같이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성분의 길이가 3대 1대 2로 쪼개져요. 이게 세 조각으로 이게 쪼개지는 거를 이제 비율을 이렇게 알아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좀 나오죠. 아마 FG의 길이는 선생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좀 문제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림에 조금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것도 이제 조금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74-1번 보시면은 딱 이 그림에다가 얹어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분할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자, 요거까지만 좀 얘기하고 이제 설명 좀 끊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A, 그 다음에 너무 그리면 그리면 좀 비슷하게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인데, 자, 이렇게 이제 A, B, C 해놓고 똑같이 이제 중선 3개 그리고 우리가 여기 A, B하고 A, C의 중점에 해당하는 F이라는 점을 연결을 했죠. 선이 좀 휘었다. 그냥 해. 자,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데는 뭐냐면은 자, A, B, C의 넓이가 이제 48일 때 여기 보이는 여기 H라고 했죠? 여기 이제 그 EGH 넓이를 구해보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아까 여기서 조금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자, 여기 넓이를 그냥 S라고 할게요. 여기 제일 작은 조각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중선은 무게중심에 의해서 2대1로 이제 쪼개지니까 여기를 S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자, 여기랑 이제 넓이비가 1대2가 되는 곳을 이제 조금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를 S라고 하면은 HE가 3S가 되는 거 인정할 수 있나요? 그죠?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중선에서 한가운데쯤 이렇게 찾으시면은 3대 1대 2로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점과 중점이 연결한 선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아까처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같은 그림의 구조라서 이제 AH 대 HS 대 HG 대 GD가 3대 1대 2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밑변과 높이가 같은 삼각형 이용해서 밑변의 비로 이제 넓이 비를 재면 S 대 3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으면 4S거든요. 그리고 A랑 AG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넓이 같은 삼각형 하나 더 찾으시면은 C가 4S. 자, 여기까지 넓이가 이렇게 표시되는지 못 알아보고 딱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하나 얘기 안 했던 거는 우리가 꼭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도 자, 이렇게 중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EF라는 중점끼리 연결한 선분에다가 삼각형의 중선을 긋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 길이가 똑같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H라는 점이 이제 A, D의 중점이기도 하지만 FE의 중점이기도 해요. 자,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자, 이거 걔는 조금 혹시나 궁금하시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3S, S 이렇게 이제 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같은 넓이를 좀 표시해 보면은 자, 여기 EF, BC가 사다리꼴이거든요. 사다리꼴.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다리꼴에서 우리가 이런 위치에 해당하는 넓이는 서로 삼각형끼리 서로 넓이가 같아지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4S 이렇게 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GBD도 넓이를 몇 S인지 채울 수 있어요. 이제 여기가 4S면은 이제 실제로 여기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1대2니까 여기가 4S면 여기서 이만큼 8S라서 반띵한 게 4S거든. 이렇게 4S. 굳이 꼭 이렇게 넓이를 이제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우리 삼각형이라는 건 무게중심을 이용한 중선 3개로 삼각형 쪼개게 되면 6조각이 서로 넓이가 똑같은 거 이용해서도 여기 4S, 4S, 4S 이렇게 모아서 4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이런 그림을 조금 여기다 투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여기는 GH의 넓이의 몇 배가 되는지 삼각형 ABC가 그것의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들이 보통 풀어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 뭐 이런 걸 가지고 넓이 분할 이런 식의 그림에서는 몇 대 몇 대 몇대 시대라는 걸 조금 뭐 알려주는 것도 알려주는 건데, 자, 보통 이제 문제풀이 방식이 뭐 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딱 여기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뭐 중선 등을 이용해서 내부를 좀 쪼개놓고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봐 이렇게 시키는 문제들은 대개 다 문제 푸는 원칙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은 조각의 넓이를 무조건 미지수로 놔요. 그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든 아니든.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여기가 이제 밑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는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여기랑 닮은 삼각형이 있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넓이비를 좀 재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이비를 재서 각 조각들의 넓이가 몇 S인지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은 보통 문제들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74-2번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A, B, C의 넓이를 좀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건 한번 본인들이 한번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장 작은 조각의 넓이를 미지수로 정해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조각들의 넓이를 한번 비율을 재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하라고 좀 시킬 거고 이제 그 78다시 이제 2번을 좀 봐보세요. 이제 아까 수업 때 얘기 못한 두 문제 정도 더 말씀 좀 드리고 좀 숙제를 좀 시키고 싶어서 이제 좀 이제 문제 영상을 더 찍어보고 있는 건데 자, 그림이 일단 우리가 무게중심을 이용한 이제 평행선이 좀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림의 형태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게 무게중심을 지나는 중선을 하나 그어주고 우리가 무게중심 잡아준 다음에 한 변에 평행하게 선분을 그어서 삼각형을 이제 또 이제 넓이를 분할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분할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항상 풀이법은 이제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우리 이제 가장 작은 조각의 넓이를 이제 미지수로 놓고 다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그 미지수를 이용한 식으로 이제 채우는 일들을 이제 하자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으니까 이제 구하는 건 여기서 EFD, 이제 DFC지만 지금 이렇게 가장 작아 보이는 조각은 이제 GDF니까 여기를 일단 S로 놓아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AG 대 GD의 비율을 이용해서 삼각형 AGF와 DGF의 높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넓이비를 재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ES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GD 대 AG의 비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이를 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넓이를 재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건데, 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거야. 이제 조금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선은 이제 삼각형 한 변과 평행선 이렇게 그렸을 때 그 평행선들 아까 다 이등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등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넓이도 ES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EG하고 GF의 길이가 같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ES, ES 이렇게 이제 채웠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AG 대 GD의 비율이 2대 1인데 자 이게 이제 여기는 이 EF라는 평행선 때문에 여기서 A를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더 그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평행선을 한번 연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 평행선 사이의 간격의 비가 이제 평행선에 대한 걸쳐 있는 선분의 길이의 비율로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간격의 비가 2대 1인 게 눈에 보이면은 AF 대 FC의 비율도 2대 1이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2대 1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이제 여기 ADF하고 여기는 DFC를 엮어서 비율을 내보시면 역시나 높이는 같은데 이제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다른, 즉 밑변의 길이가 다른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일 것이므로 여기 ADF가 넓이가 3S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2자리가 3S이니까 여기는 1자리가 몇 S인지를 이제 예측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S라고 이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야지 넓이가 이제 3S랑 여기랑 2배 차이가 난다고 밑변의 길이의 비는 2대 1이니까 넓이도 2배 차이가 나야 돼서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삼각형 ADC하고 이제 여기는 ABD하고 넓이가 이제 같아야 되는 게 이제 보이겠죠. 우리가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 ABC가 반등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워보다 보면 여기가 4.5S이기 때문에 여기도 4.5L스라서 여기를 굳이 채운다 그러면 2.5L 쓰고요. 굳이 여기를 안 채운다고 해도 삼각형 ABC가 몇 S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문제를 마무리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작은 조각의 넓이를 이용해서 다른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분할하는 일들을 좀 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런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그림들이 거기 80번에서부터 이제 82번까지 좀 걸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잠깐 평행사변형 그 사각형 단어 끝물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자, 우리가 유형 80에서부터 82번까지는 다 이제 어떤 그림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자, 저번에도 한번 그려드렸던 그림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굳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 다 그려놨고요. 이제 삼각형 한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그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두 변의 중점에 이제 선분을 그어주고 그 중점끼리 연결한 선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과 만날 수 있게 대각선을 하나 더 그은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여기 이제 그려지지 않은 이런 대각선 AC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던 거 한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이런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 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선과 중선, 두 중선의 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두 대각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여기는 이 노란 대각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의 무게중심이라고 좀 여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동이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각선의 교점 O라고 한다면 OP 대 BP의 비율이 2대1, OQ 대 OD의 비율이 2대1인데 실제로 2대1로 똑같이 끊어지는 비율도 똑같이 끊어지는 성분들이고 실제로 여기는 대각선이 서로 이동하니까 BO 여기 이제 O라고 안 썼지만 BO라고 생각한다면 OD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여기 있는 BP하고 예, PO, OQ, QD의 길이는 각각 서로 이제 대칭의 위치에 있는 선분들끼리 길이가 같을 거고 이제 그걸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길이와 관련된 식은 이런 거 얻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BP하고 PQ하고 이제 QD는 예, 같은 거고요. 자, 이거는 BD의 3분의 1과 같았습니다. 이제 지난번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BP, PQ, QD가 같아지니까 이제 대각선 지우고 자, 여기서 이제 APQ하고 AMN의 삼각형의 닮은 비를 재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중점끼리 연결한 성분과 마주보고 있는 성분의 BD는 반드시 이제 평행하기 때문에 APQ하고 AMN이 닮은 삼각형이라고 그랬었는데 닮은 비가 여기 보면은 이 겹쳐 있는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재보시면 이제 무게중심과 중선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2대3으로 정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닮은 비가 2대3인 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건데 넓이 비가 제곱 대 제곱인 4대9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넓이를 4라고 정하면은 여기는 이제 AMN이 9가 되는 거라서 밑에 남아있는 사다리꼴인 PMNQ의 넓이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대 5가 되니까 4S5S라고 넓이를 이렇게 정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면 나머지 조각들의 넓이를 우리가 여기 보면은 ABP나 여기 P가 이제 지워졌었네요. 자, ABP나 APQ나 AQD는 다 밑변도 똑같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들이기 때문에 넓이가 4S, 4S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BP, M이라는 삼각형은 AP 대 PM이 닮은 이제 이제 변의 길이의 비가 2대1이고 요 두 위아래로 이웃한 삼각형 길이의 높이는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에 의해서 4S, 2S, 4S, 2S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4, 4, 4, 2, 5, 2 얼마 합친 것끼리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3S라고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0에서 82까지는 다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이제 삼각형 평행사변의 넓이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또는 일정 조각들의 넓이를 이용해서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문제들에 접근을 하시면 이제 엔간한 건 다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좀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